올라갈 때쯤이면 더 추울 거예요. 그럼에도 찬물 샤워를 해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겨울이 왔는데 그럼에도 해야 될 정도로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해져요. 여름에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겨울에도 해야 할 만큼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가 궁금해요. 찬물 샤워 하시나요? 운동한 직후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365일 중에 350일은 찬물 샤워를 저는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거든요. 찬물 샤워 하는 이유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라이프 스팬이라는 거기도 쿨 샤워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어 혹은 상처가 났어 문제가 심각해 라고 했을 때 서투인이 나와서 몸에서 그거를 막 고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이 평소와 되게 다르거나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고 굉장히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서투인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도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여름에는 일반 물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겨울이 되게 좋습니다. 너무 차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데 그런 변태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죠. 저는 보통 한 3분 정도로 하거든요. 약간 몸을 움직이면서 등에만 했다가 뭐 머리 끝까지 했다가 막 계속 바꿔가면서 한 3, 4분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 궁금증인데 처음에 하실 때 물의 온도를 조금씩 줄이셨나요? 아니면 확 줄이셨나요? 샤워를 다 마치고 나서 물의 온도를 최대한 저온으로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우나에 가면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도 같은 이제 이론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뭔가 체감하신 효과들이 있나요? 갑자기 내가 몸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이런 거는 없는데요. 찬물로 샤워하면요 되게 개운해요. 몸이 방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까? 시원하고 건강해진 느낌은 확실히 있죠. 그러면 실제로 찬물 샤워가 노화를 예방하거나 슬로이징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세포의 대사,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스 이론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피부과에서는 필러예요. 아주 미세한 침이나 산성 액체 같은 것들로 피부를 살짝 데미지를 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된 재생 기전들이 더 좋게 만든다 그렇거든요. 비슷한 것들로 약간의 통증, 매운맛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쉽게 복구할 만한 데미지를 아주 약하게 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렇게 주었을 때 우리 몸이 회복을 하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전들을 많이 보여주죠. 방금 얘기해준 쿨 샤워링이 모세혈관 확장 수축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모세혈관을 운동시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에는 사실 큰 혈관들이 되게 중요해요. 심장혈관, 대동맥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 피부 건강이라든지 뭐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질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세혈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쿨 샤워링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말초혈액의 활장 효과는 손끝, 발끝과 같은 말초로 혈액순환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키지만 원래 심장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이런 그 역방향의 힘을 주지는 못하는데 다시 차갑게 함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초로 혈액을 보냈다 다시 회수하고 혈액 보냈다 다시 회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레스는 한 번 살짝 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쪽에 가면 그 바늘에 손가락 끝이 찔린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도 계속 거기에 손끝을 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 손끝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잖아요. 이런 변화 과정들이 사실 우리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믿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아닌 장기간 내가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춥고 그 위축되는 환경에도 노출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몸에 계속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것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장시간 꾸준히 그 루틴을 반복하면 네. 뭐 효과는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오테라피라는 그 냉각요법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오테라피가 뭐냐면 마이너스 150도의 그 냉각 공기 액화질소를 기반으로 해서 한 2에서 3분 정도 전신을 이제 다 벗고 그 크리오테라피 기계에 들어가서 뭐 같은 방식인 거죠. 좋은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서 회복 시스템을 깨운다. 주기적으로 계속 하지 않는 한 사실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이크로 스트레스 자극은 좋은 점은 되게 반응이 즉각적이고 그것들을 한 직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거기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찬물 샤워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야 한다면 그래도 뭐 아침과 저녁 이렇게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까요?
저는 저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침은 대사나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고 해서 평소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는데 그때 찬물을 확 갑자기 부으면 오히려 굉장히 지나친 수축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저녁 때는 대체적으로 활동도 많이 했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체온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찬물 샤워하게 되면 확 나빠지는 수준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혹시 지병이 있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은 쿨 샤워링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점도도 정상인과 다르고, 그다음에 뭐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그 강직도가 정상인보다 훨씬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적인 온도의 변화가 오히려 굉장히 너무 큰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런 서투인과 같은 다양한 기전 때문에 실질적으로 쿨샤워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도 막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좋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지양하시는 게 낫죠. 물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